안녕하세요. 네, 피너 미팅, 오늘 피너 미팅 또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홍견입니다. 나를 계속 설레게 하는 아멘입니다. 사실 슬라이드는 특별하게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냥 제목 파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네, 일단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YMA라고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YMA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해요. 왜냐면 요즘 사실 이제 시기가 사업이 MA 매출은 사실 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봤는데 왜 매출이 느는데 그런 고민들이 생길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메인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제품의 리테일과 그리고 후원이라는 구축이 사실 잘 굴러가야 되는 건데 후원이라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소비자는 사실 계속 제품을 쓰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는데 후원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이고 만나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매출은 유지가 되고 뭔가 조금 느는 것도 같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뭔가 조금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어.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후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후원 과정 중에 사실은 좋은 파트너를 후원하고 싶잖아요. 사업 정말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저의 후원 과정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얘기를 드릴까 해요. 제가 처음 만난 아메이는 제가 사업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얘기를 많이 드린 적이 많고 사업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은 제가 처음 만난 아메이는 사실 남편을 통해서 전달이 됐었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 후원하고 싶기는 해요. 사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아니 보석핀 정도 되는 리더들을 내 파트너십처럼 해야 되지 않아요? 내 여섯 파트너가 다 보석핀이어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룹에 있는 그런 보석핀들이 다 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의 후원 과정을 저도 되돌아보면서 저도 나 같은 사람을 후원하고 싶다. 여러분도 또 그런 사람을 후원하고 싶은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후원이 됐나 그거를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제가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까지 아메이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메이를. 왜냐면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병원하고 집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시는 분을 만날 그런 기회도 거의 없었고 누구도 저한테 제품을 쓰라고 하거나 저 사람은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거 쓰겠지 알아서 사업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전날 자체를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하고는 했는데 간호사들 중에서 분명히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냥 처음 아메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남편하고 선을 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을 봐서 만났는데 그때 첫 자리에서 남편이 얘기한 거는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고 저는 이제 내과 의사고 둘 다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직종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이었는데 남편이 자기는 사실은 부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업이 인터넷 쇼핑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암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 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뭘 팔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생필품을 판다. 비누도 팔고 치약도 팔고 뭐 이런 얘기들 그 얘기를 해서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뭐 쇼핑몰 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본인이 잘 모르겠구나. 누군가랑 동업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도 그 쇼핑몰을 막 자세히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도 그냥 돈만 투자해서 정확하게 관여하는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만나고 이 사람 나보다 좀 조금 뭐 생각의 깊이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만나야겠다. 좀 그런 신뢰감이 생겼을 때 자기가 하는 쇼핑몰이 아메이다라고 오픈을 했는데 아메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뭔가 우리가 할 만한 그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이 흔히 하는 일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의 거부감이 좀 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거절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랑 남편은 3번밖에 안 본 사이예요. 그래서 아는 사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전달을 받았으면은 싫다고 화를 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선을 보고 세 번째 만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고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우리 수익 구조 1, 스폰서 A, B 그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을 해줬고요. 기억으로는 아마 431 구조도 설명했던 것도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신에 얼굴 표정은 끄덕끄덕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듣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이었거든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얘기는 내가 그렇게 쳐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일단 그 사람에 내가 관심이 없어도 그냥 그 얘기를 끝까지는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매몰차게 이렇게 하진 않고 대신에 그 관계가 깊은 관계를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관계면은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알아오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듣고 나서 그냥 특별하게 아주 부정적으로 말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편을 통해서 사업을 얘기를 들은 거지 전달받은 건 또 아닌 게 저희 남편이 처음에 저를 후원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요즘 얘기 들어봤더니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서너 가서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은 직장하고 집 중간에 나의 휴식 시간에는 집에서 제가 미드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미드 시리즈별로 다운받아서 보고 그 다음에 좀 저희 남편이 저한테 오타쿠라고 그러는데 게임 중에서 숨은 그림 찾기란 게임이 있어요. 다운받아가지고 그 외국 게임인데 받아가지고 추리 게임 하면서 쭉 찾아가는 그런 게임을 몇 개씩 시리즈로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게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생활. 그리고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맨날 놀러 다니자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는 노는 거를 좋아하고 조금 독특한 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일반 사업장에 있는 그 사업자들의 분위기가 안 난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단지 본인이 하는 일에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한테 오디오를 들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선을 보고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품은 계속 썼어요. 저한테 이제 남편이 아메이를 오픈하고 나서 저희가 결혼을 되게 일찍 했거든요. 선을 보고 5개월 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초기에 그냥 아메이 제품은 그냥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남편이 쓰는 제품이었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먼저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쓰면서 제품은 좋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었고 그 천식이 진행돼서 어렸을 때 비염이 있었고 비염이 진행돼서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흡입기를 쓰고 있었고 그때 저도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었어요. 집에서 렌탈로 나름 뭐 렌탈 중에서 조금 비싼 거를 렌탈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천식이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쓰는 제품을 쓰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천식이 좋아지고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제품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남편이 하는 일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쓸어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돈을 벌어온다고 그러는 거고 특별하게 목돈을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사재기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옆에서 쭉 지켜본 아메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았고 제품도 좋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 와중에 오디오를 계속 들려줬어요. 남편이 오디오를 들려준 이유는 반대하지 말라고 들려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CD 하나에다가 그때는 CD에다가 뭐 한 20개 정도 오디오를 좀 담아줬던 것 같아요. 그 한 2개 정도를 계속 돌려가면서 들으라고 줬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운전할 때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고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에 힐링 타임인데 이 타임에 나한테 음악 말고 이걸 들으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데 CD를 자꾸 꽂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을 걸면 자꾸 음악 대신에 그게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재밌는 오디오를 들으니까 그 뒷부분이 궁금해지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을 듣고 또 재밌다 보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오디오들이 좀 많이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를 들으면서 조금 그렇게 후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품을 쓰고 사업이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 속에서 오디오를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괜찮은 사람 만났는데 너무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후원 빨리 하고 싶어라고는 하지만 빨리 후원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후원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보석핀을 간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자를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빨리 성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초기에 조금 조급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미를 알아본 지 얼마나 됐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초기 시간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가 빠를 수도 있고 초기가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속도를 내야 할 때 얼마큼 속도를 내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오디오를 들으면서 재밌고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오디오를 줄 때 그 사람과 맞는 오디오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성한테는 여성 목소리가 좀 더 잘 어울리고 남자한테는 남자 목소리가 잘 들리고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 저도 주부의 아메이가 좋기는 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은데 그때는 사실 잘 안 들렸어요. 내가 주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랑 같은 직종 의사라든지 이런 직종 전문직 이런 사람들을 들으면서 저런 사람들도 하는구나. 그게 사실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오디오를 듣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디오를 매일 거의 한 개씩 들으면서 그렇게 왜냐면 갈 때 30분 올 때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오디오를 들으니까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나도 해봐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 중요한 거는 또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아미에 대해서 듣고 있는 타이밍 중에 사실 중간에 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조대훈 선생님과 저번에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재성 선생님이 저희 남편이 홈에서 이제 소비자에 가까운 분들 모아놓고 홈미팅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홈미팅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항상 1년, 2년 넘게 홈미팅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때 이제 룸이 좀 작은 그 오피스텔 룸 원룸에서 저희가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식탁 테이블하고 거실하고 가깝거든요. 원룸이니까. 근데 거기서 미팅을 하는데 저는 위에 있는 테이블에 아일랜드 식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딴 거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불교라서 뭐 금성경인가 뭔가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워낙 그 신혼 초에는 워낙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이쁜 말 들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일단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재성 사장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조대근 사장님이 그때 답답한 마음에 와이프를 빨리 후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OM을 해주신다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저를 OM해주러 오는 건 줄은 몰랐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줄 알았고요. 그 밑에서 OM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거 금강경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시고 왜 비전 안 보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도 그때도 후원은 되진 않았어요. 그냥 괜찮네. 그래 내가 오디오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남편 열심히 해. 이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주변에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남편이 하는 사업이야. 제품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제품 전달을 조금씩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남편이 그게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한번 그 달력을 보니까 제가 홈미팅에 처음 참가한 게 2013년이에요. 홈미팅 처음 들어간 게. 그러니까 결혼을 2011년도 11월에 했는데 한참 있다가 홈미팅을 들어가면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홈미팅에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지? 근데 기억을 못해요. 왜 홈미팅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홈미팅을 가게 된 거는 괜찮겠다. 나도 한 달 걸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때만 해도 남편이 하는 거예요라는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스폰서 사장님, 최영원 사장님한테 사업을 조금 좀 나한테 조금 그런 걸 줘야겠다 생각해서 받은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3명만 누구를 만나보세요였어요. 일주일에 3명만.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저한테 되게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명. 그래서 지금도 파트너 사장님한테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에 3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3명. 왜냐면 제가 그때는 저녁까지 일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 타임 끝나고 3명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일주일에 3명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얘기를 하는 거가 사실은 뭐 STP까지도 아니었어요. 쇼더 플랜까지도 아니고 그냥 STA 정도였는데도 그것만으로도 뭔가 변화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홈미팅을 나갈 때도 사실 딱히 내 사업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지는 않고 남편 사업에 붙어서 가는 정도? 남편이 갈 때 따라가는 그런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팅 속에서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홈미팅 과제를. 근데 저는 처음에 홈미팅 과제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스폰서 선생님들이. 그 칭찬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칭찬. 칭찬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들으니까 과제를 더 잘하면 또 칭찬받고 그냥 그 재미로 사실 미팅을 좀 나가게 됐고 그렇게 칭찬받아서 과제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발표했던 걸 누군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그 생각을 하게 돼서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거. 희한하게 내가 그때 발표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네.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아메이가 사실은 이제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런 정도 갖고 있었던 게, 제가 병원에서 버는 수입이랑 남편 수입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지만 당장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었던 찰나에 타이밍이라는 거가 그런 거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좀 쉬고 싶다. 근데 그냥 쉴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은 일하는 병원이, 그때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병원을 옮겼어요. 5년 전이죠, 그때. 그때 옮기면서 오전에만 일하는 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에게 지금 아메이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한 1년 정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해보면은 뭐 해보는 어떤 길이 있겠지. 어쨌든 시간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 같고, 나는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대로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사실 우리가 아메이 사업은 몇 년 했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그 몇 년 동안 얼만큼의 내가 아메이에다가 정말 시간을 쏟아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알고 사실은 쏟은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 먼저 사업을 사실 시작했기 때문에 한 15% 정도 볼륨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2015년에 1월 달부터 병원을 옮겨가지고 일을 하고, 그때부터 1,000만을 계속 유지를 해서 그 해에 이제 7월 달인가 8월 달쯤에 이제 플래티늄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니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병원이 근무를 조금 더 줄여서 지금은 병원에 일주일에 4번을 나가요. 주 4일을 근무하고 오전 근무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더 정말 여유가 더 있고,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금액적으로도 사실은 병원에서만 일할 때보다 나쁘지가 않고, 그런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사실 비전을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플래티늄이 되면서 이제 한 달에 뭐 200 정도 들어오고, 돈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그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되는구나. 한 달에 한 50만 원, 80만 원 들어올 때는 돈이 되는구나 보다는 나쁘진 않네라는 정도예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수입이 되니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곧바로 연결해서 갔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막 디테일을 막 잘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쭉 연결해서 갔는데, 왜 그랬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제가 그때 했었던 거는 431 구조로 가서 그게 됐었던 것 같아요. 구조를 잘 만드는 거. 지금도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구조의 확립이 되게 중요하다. 첫 단추가 400, 300, 200, 100으로 1,000만을 갔기 때문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까지가 아주 그렇게 무리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자면 초기에 브론즈 빌더를 만약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그 구조가 되게 쉽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계속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 강조하는 게, 그게 결국은 초기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쉬워진다라는 그 개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으로의 아메이가 아까 말한 400, 300, 200, 네 그룹이라고 하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에 6내그 다 세팅하시고 잘 하시지만, 저한테는 한 번에 집중은 2레그 이상은 사실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력으로 집중하는 거는 2레그, 그리고 나머지는 소비자 레그 정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패턴으로 계속 사업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초집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아메이는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되니까 한번 시간을 투자해보자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하니까 플래티늄이 되고, 플래티늄이 되면서 돈이 된다는 개념이 눈에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수익 구조를 보면서 조금 더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느는 게 되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왜냐면 내가 워낙 벌고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분한테는 한 달에 100만 원 느는 거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당장 그 돈을 바라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 돈을 늘리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느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았던 게 저랑 남편이랑 둘이잖아요. 애도 없어요. 저희는 당장 돈 들어갈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조금씩 늘어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안정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늘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건 되게 허황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어떤 과정 중에서도 자산을 늘리는 과정은 분명히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내가 잘 밟아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그거 내가 그런 시스템을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메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하면서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되는구나. 또 정말 이렇게 돈을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자산 구조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플래티늄이 되면서부터 사업이 조금 더 내 사업이라는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가 정말 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궁리를 좀 더 많이 하고 좀 잘 되는 사람들을 분석도 좀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조금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 속도가 늘는 거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그래서 제가 연봉이 5천이었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봉 5천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너스 연말 보너스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가슴이 두근거렸던 게 언제냐면 사실 아메를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두근거렸던 거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말 보너스를 계산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듣기는 들었죠. 다 알아요. 아는 얘기인데 실제 내가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를 보면서 내 진짜 그 PB랑 그다음에 연말 보너스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계산을 할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되는구나 그 느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메이가 두근거리려면 수익 구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보면은 이제 뭐 아메이에 대해서 가끔 흔들릴 때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아메이 수익 구조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인쇄소득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들어오는 소득이고 내가 플랜을 짠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잘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파트너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뭐 명단이 없어서 아니면 가족들이 반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저도 명단이 없어요. 저는 명단이 진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랑 어느 파트너와 사업 상담을 해도 솔직히 다 저보다 명단이 많거든요. 너무 명단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병원하고 집만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연락하는 애들이 한두 명 정도 있고 뭐 사실은 그런 정도고 지금도 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제품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살짝 지나갔던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됐을 때 아니면 남편을 통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솔직히 더 전달이 됐었지 제가 진짜 아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명단을 보면 다 저보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이 그렇게 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까 처음 모습 얘기 들었잖아요. 처음에 저의 모습이 뭐 집에서 뭐 드라마 보고 뭐 그냥 뭐 미드 같은 거 보고 뭐 그런 생활 나쁘진 않지만 딱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얻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길게 되진 않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똑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외에는 사실 대화가 이루어지긴 어렵죠. 근데 최근에도 이제 다른 소비자 만나가지고 파트너 소비자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상담을 배워 오셨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런 거는 여기서 아메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아메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는 아메 사업이 잘 되려고 후원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죠. 저도 남편한테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을 알아들은 것처럼 호감을 되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저 사람을 나눠줄 게 많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멘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호감을 주는 사람, 잘 웃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호감이 나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처럼 보일 때 그 사람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남편이 만약에 저보다 조금 우스워 보였으면 사실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 나이도 있었고 저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고 저보다 의사 선배고 뭘 봐도 나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가 누군가한테 어필하려면 저는
그래서 아미에서 왜 책과 오디오를 강조하는지를 사실은 사업을 점점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나의 매력을 다른 식으로도 많이 발산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온 내 파트너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내가 정말 같이 후원해 주려면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그분 만났더니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듣게 해주려면은 내가 그분한테 풍겨주는 향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게 정말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자꾸 쌓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그 다음 사업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아메이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설리는 아메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또 수익 구조를 다시 한번 봤어요. 수익 구조를 다시 보다 보니까 우리 뭐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연봉 얼마 다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도전을 같이 하고 있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을 때 올해 제가 기대되는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받은 건 아니에요.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그 생각이 되게 저를 설레게 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꾸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된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난 물론 못할 수도 있죠. 그 나의 목표를. 근데 그 목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가슴이 두근거리죠.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강의 들을 때 꿈 설정하고 내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데 정말 된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수익 구조를 다시 보니까 한번 계산해봤어요. 지금 월 보너스에다가 보너스 체계가 조금 복잡해지긴 했잖아요. 중간에 뭐 이제 그 뎁스 보너스랑 그 다음에 뭐 뉴핀 보너스랑 다 더해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계산이 나오니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설레는 아메이가 되려면 저는 정말 수익 구조 정말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설레게 되는 것 같고요. 기대되는 아메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시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아메이는 근데 매출은 늘고요. 미국도 아메이 매출이 는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품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으니까. 불러서 어딘가 미팅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니까. 근데 분명히 매출이 늘고 소비자가 는다는 거는 어딘가에 잠재적인 사업자도 계속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려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잘 붙잡고 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메이에서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팀들 중에서 플래티넘,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게 많잖아요. 또 한번 요즘에 하도 부동산 주식이 하도 핫해가지고 주변에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제 새로운 걸 한다고 그래서 보는데 주식을 했던 친구들 보면은 제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 빚내서예요. 일단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받았는데 본인들 말로는 많이 날리기도 하고 제 주변에도 뭐 1억, 2억씩 날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주식하다가. 그리고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그냥 뭐 하나 주식 갖고 있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제일 좋더라.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나름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대학교 저희 의대 동기들이고 교수하는 친구고 나는 공부해가지고 주식한다고 그러는데 해보니까 이게 들어올 때는 가슴이 되게 좋은데 이게 사실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산적 소득으로 가져가기엔 사실은 쉽지는 않구나.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봉이 보통 이제 한 따지면 우리가 제가 4천, 5천, 4천, 6천, 요즘 6천까지 얘기하자 5천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41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4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건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다른 건물은 잘 모르겠고 요즘에 제가 이사 가려고 아파트를 많이 찾아봐가지고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강남 아파트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강남 아파트 하나 갖고 싶으시죠, 그렇죠? 강남 아파트 하나 있으면은 다들 우아하잖아요, 그렇죠? 반포나 뭐죠? 그쪽에 대치나 이런 데 아마 아파트 하나 있다고 그러면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아파트에 실거주 못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전세 끼고 사서 갭 투자 많이 하잖아요. 전세가가 높으니까 실제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전세 원래는 차익을 노린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월세를 받는 걸 보면은 반포 쪽 많이 가시니까 반포 쪽에 있는 약간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그러면 30평대 아파트가
거래가가 한 25억, 30억 정도 돼요. 근데 거기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는데 월세로 치면은 월세가 한 400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한 25억, 30억 대는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기서 월세 400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저 사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 거기 거주할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다 내고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으니까 또. 그래서 그 정도의 내가 만약에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사실은 파운드 스플릿일 수 있는 거죠. 20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산, 월세가 나오는 그런 정도를 내가 사실은 하려고 하면은 뭐 노력 없이 가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내가 노력도 없이 그냥 마냥 되길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항상 상담하다 보면은 그래서 횡포를 하고 있느냐. 내가 막 저도 사업이 안 될까요? 그러면은 횡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모두 숙연해지잖아요. 매일매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박영선 사장이 오디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남이 가서 비전을 본 게 생각보다 다 열심히 하지 않는구나. 거기에 비전을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진짜 열심히 3개월을 하시면은 되게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으로서의 아메이가 사실은 다른 뭐 부동산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실 되게 급변하잖아요. 나머지는 정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시적인 소득은 잠깐 될 수 있지만 내가 자산이 20억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야금야금 써먹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못 써요. 사실은 목돈이 있어도 목돈을 쓰지를 않고 계속 돈을 모으는 부자들이 모으는 이유는 그 돈이 떨어지고 나서의 그거를 갖다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소득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소득을 우리가 원래부터 물려받은 부가 있어서 그걸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사실은 아메이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워낙 많으셔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연금소득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아메이에게는 연말 보너스라는 게 있다. 연말 보너스만 모아놔도 솔직히 말해서 그걸로 또 다른 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여유 있게.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솔직히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워낙 주변에 많이 하니까 얘기하는 게 돈은 돈이 있는 사람이 버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냉정하게. 돈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거고 김태희나 뭐 이런 뭐 연예인들이 뭐 빌딩 살 때 보면요. 얼마가 올랐다지만 걔네가 빌딩 살 때 드린 돈도 사실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산이 있어야 자산을 굴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연말 보너스를 모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얘기를 드리고요. 계속 나오는 자산소득의 중요성은 뭐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주변 사람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저희 부모님 얘기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사실 좀 은퇴를 좀 일찍 하셔가지고 저랑 저희 언니랑 같이 이렇게 생활비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보면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목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생활비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중간에 차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차를 새로 사야 될 수도 있고 가구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살면서 정말 생활비 뭐 2인 가족의 생활비 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된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플러스 알파의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저한테 아메이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랑 남편이 버는 돈도 있지만 그런 플러스 알파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뭘 해드릴 때도 더 제가 걱정 없이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내 노후를 걱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노후를 걱정하면요. 가족들한테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껴서 뭘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내 노후에서 나오는 돈은 어차피 아메이 연금 같은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 현재는 갖고 있는 돈을 조금 더 풍족하게 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메이가 제일 중요한 아메이를 하는 목표는 사실은 행복이거든요. 저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베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푸는 즐거움, 사실은 그 즐거움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금전적인 그런 여유 그런 걸 또 바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메이를 통해서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아메이는 분명히 계속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품은 계속 잘 팔리잖아요. 생필품 쓰고.
뭐 코로나로 지금 3단계가 되건 뭐 그다음에 그다음 더 험한 단계가 되건 사람들이 어떻게 사재기 하잖아요. 생필품은 아메이도 사재기 하시듯이. 그래서 보시면 아메이도 왜 사재기냐 지금 보면 지금 계속 품절되잖아요.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사놓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업 때문에 사재기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사재기를 하잖아요. 떨어질까봐 치약 몇 개 더 사놓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마트 가서 뭐 사실은 이제 생필품 떨어질까봐 뭐딸 사놓고 사는다고 하잖아요. 생필품은 사람들이 어차피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필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아메이 쓰는 시장도 계속 커지는데 그 중에서 나는 여기서 사실은 기운이 빠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기운이 빠지죠. 누굴 못 만나니까 그거는 이제 우울한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우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지 않으면 참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울감 속에 그냥 빠져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나를 만들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의사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6년 있다가 제가 전문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삼수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전공을 하고 펠로우를 하고 10년 있다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기다림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재수 삼수할 때가 사실 그게 좀 더 심했었고 왜냐면은 그나마 의대를 들어가고 나서는 언젠가 의사가 되겠지라는 게 있었지만 재수 삼수를 할 때는 언젠가 의대를 가겠지라는 건 아니에요.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겠다. 사실 그 기간을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불이고 나는 이제 서 있고 차들이 지나가고 나는 서 있고 차들은 저렇게 지나가는데 나만 정지된 시간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차 위로 뛰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갈 길은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신호를 기다려 살길을 건너면서 이 시기를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업자들은 특히 이제 보석핀 정도 됐으면 갈 때까지 큰 갈등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왜 없었겠어요? 똑같죠. 그 과정은 다 겪는데 저한테는 이제 저희 남편 이재용 사장님 항상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할 건데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할 건데 어차피 시간은 가고 늙을 거고 아니면 뭐 할 건데 그렇지 아니면 뭐 할 건데 딴 거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사실은 그렇게 아메이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뭐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메이를 떠나서 뭐든지 사실은 약간 쉽지는 않은 시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뭘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조금 더 나의 꿈을 좀 더 정립을 하고 그동안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그리고 누군가를 후원할 때 필요한 나의 밑거름인 책하고 오디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왜냐면 이 기간 동안 내가 책과 오디오를 틀어서 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유지하는 소비자들한테 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여 라는 느낌을 주려면은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는 비천이 정말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만이 정말 그거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런 거를 갖고 가는 시간 지금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또 보면은 제가 소규모로 온라인으로 조금 소그룹으로 좀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소그룹으로 그냥 오프라인으로 보다가 오프라인도 쉽지 않아지는 시기가 되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명이 보는 것도 좋지만 보니까 온라인으로 조금 소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단절되지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의 온라인 모임을 좀 많이 하는 게 더 서로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혼자 집에 있으면 누구나 외롭거든요. 지금. 그 외로움을 우리 사업자들끼리 조금 더 꿈과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조금 키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는 지금 아메이가 어쨌든 아메이를 떠나서 전체 상황이 지금 사회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앞에 캄캄하신 분이 많아요. 그렇죠? 캄캄하신 분들이 많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공무원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병원들도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정말 아파서 오는 환자를 보는 과를 제외한 피부과나 성형이나 비만클리닉, 강남에 비만클리닉 조금 유명한 데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2달 동안 적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부과도 환자 안 오고 그리고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거의 망해가는 거는 지금 거의 그냥 정상처럼 돼버렸고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한 자영업, 그러니까 기본 음식점 자영업을 떠나서 그냥 전문직 자영업도, 약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좋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나는 안정적으로 해볼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안 좋아지면 직장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안 좋아지는데, 그렇죠? 기업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공무원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남편이 군인이, 직업 군인인 분이 있어요. 공무원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들을 보면요, 공무원은 다 제외래요. 뭐 반납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데요. 거기는 다 삭감을 시켜버린대요, 그냥. 그래서 자기는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주는 거 자기 싫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네들은 뭐를 자진받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또 오히려 월급이 더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받는 것도 뭐 연차로 받는 보너스 이런 거 다 줄이고 삭감시키고.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코로나는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내년 중반 이후로는 좋아질 거란 기대가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백신으로 면역이 되건 정말 많이 걸려가지고 집단 면역이 되건 간에 어차피 내년 여름 이후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그 시기를 그때 돼가지고 내가 나를 정비하려고 그러면 되게 늦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미팅을 듣고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해도 뭔가 빠른 성장의 느낌은 분명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나를 갖다가 잘 갖고 가신 분들은 그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조금 다른 사회는 되게 안 좋지만은 나는 설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내가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뀐 세상을 맞이할지는 지금 나의 자세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집에만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하지만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우리한테 정말 기회가 되는 6개월 뒤, 1년 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사업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사업을 같이 해서 우리 웃금성 가족들 모두 6개월, 1년 뒤에는 정말 더 성장하는 그룹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